자,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 기본적인 수렴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특정한 극한값을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진동형이 나오면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뭘 배웠냐면 이제 성질 적용하는 거라서, 요 성질 적용하는 거는 개념 익힘 1번, 2번에서 주의하시는 부분 가르쳐 드렸죠. 항상 수렴할 때, 원칙 자체는 수렴할 때만인데, 이제 발산한다는 게 100% 확실치가 않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가 수렴하면 뒤에 것도 당연히 수렴이 돼야지 결과값 자체가 수렴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해도 풀어도 된다 라고 얘기했고, 반대로 하나가 발산이라면 얘가 수렴하면은 수렴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발산과 수렴을 더하거나 빼면. 그래서 하나가 확실하게 발산이라는 게 나오면 개념 2번에서 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부정형 극한이었죠. 요거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배웠던 건데, 부정형 극한은 두 가지 종류를 기억하셔라.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게 이제 부정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렇게 나오는 게 둘 개가 부정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계산하실 때는 뭘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증가 속도의 차이. 그래서 어떤 게 더 빨리 증가하고 어떤 게 더 덜 증가하는지, 느리게 증가하는지 이 증가 속도의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일단은 뭘로 바꾸는 게 원칙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얘로 바꾼 다음에 요 위에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셔라 까지 설명하고 아마 끝났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개념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개념 3번을 보시게 되면 18페이지에, 자, 개념 익힘 3번을 보시면은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건 눈으로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4n제곱 플러스 5분의 분자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분자 분모가 둘 다 몇 차냐면 2차죠. 그죠? 그럼 분자 분모가 둘 다 2차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증가 속도 차이가 동일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만 보면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가 4가 될 거고요.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4가 돼서 그냥 1이다 라는 값을 가지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그냥 풀어보시면 분모 자리에 지금 n제곱이 있잖아요. 루트 n제곱. 그럼 루트 n제곱은 결국은 n이랑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그래서 분모는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얘도 그냥 개수 b를 쫓아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요, 분자부터 보시면 분자는 루트 4n제곱과 루트 n제곱이 보이죠. 그죠? 그럼 루트 4n제곱과 루트 n제곱은 둘 다 n에 관한 1차 형태가 될 거야. 루트를 제거하시면. 따라서 개수는 루트 4와 루트 1이 남죠. 개수는. 그러니까 2 더하기 1이 될 거고, 분모랑 비교하시면 정답은 얘도 3이다 라고 해서 그냥 간편하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번을 좀 볼게요. 밑에 변형 문제 8번을 보시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알파 n, 베타 n을 두근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n분의 1과 베타 n분의 1을 더한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근거계수와의 관계 써줘야겠죠. 자, 그럼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을 구해보시면 얘는 n에 관한 식이 나오네요.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알파 n과 베타 n을 곱한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곱하시면 얘는 n제곱 플러스 n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리미트 극한값은요, 자, 얘는 알파 n, 베타 n이 분모로 깔리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2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2와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한번 볼게요. 자, 9번 문제. 자, 갑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돼 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자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식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자리가 지금 2n 플러스 3이 될 거야. 얘가 2n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n 곱하기 fa 마이너스 1이라는 절대값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n 곱하기 fa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요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라는 값을 가지세요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뭐냐? 첫 번째는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돼.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n 곱하기 f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 부호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리미트 극한값이 얘가 2n 플러스 3분의 절반 요게 그대로 나오니까 nfa 마이너스 1인데 뒤쪽에 마이너스 nfa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럼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1이 돼요.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애가 되겠지. 그지? 그럼 문제의 조건이 1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안 되겠네.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된다죠.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n 곱하기 fa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죠. 그럼 얘가 음수라면 잘 봐. 극한은 리미트 자 쭉 써볼게요. 분모 자리가 2n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제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fa n이 될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바뀌겠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1차죠.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1차. 그러면 개수만 뺍시다. 2분의 마이너스 fa가 되고 마이너스 2fa가 되겠죠. 요렇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요.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fa라는 값이 어떻게 돼? f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되니? f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야. 자, f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nfa가 요거 가져오시면 fa는 뭐보단 작다? n분의 1보단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뭘 찾으라는 거야? f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요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에서 뭐만 그리면 돼? 마이너스 1만 그리세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의 무슨 점? 교점의 개수가 정답이겠네요. 교점의 개수가 정답일 거야. A 값의 개수 찾는 거니까.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몇 개? 2개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 주어진 거는 반드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념 익힘 4번 갑니다. 자, 개념 익힘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계산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해봅시다. 1번부터 갈게요. 개념 4번의 1번을 보시면 자, 분자 볼까요? 분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n까지지. 그치? 그럼 n까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 자, 그러면 분모랑 비교를 합시다. 자, 분모는 얼마가 돼 있냐면 n제곱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n제곱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니까 번분수 계산하시면 되겠네. 번분수 계산하시면 얘는 2n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거고 얘도 n제곱이고 n제곱이니까 차수 똑같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 그렇죠? 계산은 훨씬 쉽죠? 함수의 극한보다. 그지?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2번은 보시면 분자 봐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지. 그지? 오, 그러면 얘는 6분의로 시작하는 식이 되겠네. 그럼 6분의로 시작하는 식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리미트 요 자리가요. 이렇게 써질 거거든. 6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n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차수 비교부터 하시면 분자 3차고요. 분모 3차입니다. 차수 비교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지. 최고차원 계수는 왜냐면 2n, n이니까 2n 세제곱에다가 6분의 1을 곱해준 게 최고차원의 계수가 될 테니까. 그죠?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형 문제 11번에서요. 1번 정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래도 지금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다루다 보니까 문제를 결국 푸시다 보면은 수학원에서 배운 수열 내용이 그대로 자꾸 나올 거란 말이야. 그대로 자꾸 나올 건데 11번에 1번도 좀 보시면 잘 봐. 11번에 1번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관계식 갈게요. 점화식을 보시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보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 등차죠. 등차 수열이네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값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값이 서로 같으니까 등차겠네. 그럼 등차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등차가 어떤 등차인가 봤더니 a1이 1이고 공차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되니까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an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첫째 항 더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니까 3n-2와 같다. 이게 an이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an 자리에다가 an 플러스 1이랑 an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번 나오겠지. 극한 계산은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같은 경우도 밑에 발전 문제 1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 계산해가지고 시그마 계산한 다음에 각각 극한값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개념 5번을 보시면 이제 개념 5번에서 나와 있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라. 그게 원칙이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1번 문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루트가 보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선 유리화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유리화 그대로 갑니다. 유리화 하시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한번 싹 해보면 위에는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n제곱 플러스 4n, 그 다음에 빼기 11, 그 다음에 더하기 n으로 여기 플러스죠. 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n제곱 지워주시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이제 1차만 남는데 여기도 이제 1차죠. 루트랑 만나니까. 그죠? 근데 얘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얘만 해가지고 막 계산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정답 얼마가 나와요? 1이랑 1이 나오고 위에는 4가 나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해볼게요. 3번은 지금 어떤 형태냐면 분자, 분모가 모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지? 그러면은 3번 같은 형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리화를 2번 해주셔야죠. 한 번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유리화를 2번 하자. 그럼 유리화를 2번 해야 되니까 자, 가볼게. 좀 계산은 길어요. 자, 바로 갈게요. 유리화를 2번 하니까요. 일단은 앞에는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올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써질 거냐면 분모에 있는 애의 부호가 바뀌어서 곱해질 테니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도 갈게요. 이 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빼기 제곱을 하세요. 그럼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곱해지고 분자에 있던 게 그대로 내려오니까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바뀌겠지. 자, 루트 n.
미안. 루트가 빠졌네요. 루트 n.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n-n, n-n. 얘는 각각이 지워지죠? 그죠? 자, 다음에 요거 차수 비교하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죠. 다 뭐야?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차수 똑같네.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자.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시면 자, 밑에 거 꺼내봅시다. 여기가 루트 1, 루트 1. 2네. 그죠? 자, 다음에 여기는 3이 남아있어요. 3이 있고요. 루트 1, 루트 1. 2네. 정답 얼마? 3이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쉬워요. 됐지? 자, 밑에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고 계산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니네가 뽑아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가끔 가다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3점짜리로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 소수 부분입니다. 개념 6번에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소수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 정의 자체는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준 거죠. 근데 정수 부분 보통 가우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요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상용 로그 할 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소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항상 1보다 작아야 돼요. 이걸 만족해야지만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x 가우스 x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놀 건데 자, 문제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했지. 그러면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부터 구해야 되냐? 정수 부분부터 구해 주셔야 돼요. 정수 부분부터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수 부분 구하는데 루트 꼴이 나오잖아. 맞아요. 정수 부분 구하는데 루트 꼴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뭘 만드셔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루트 안의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내가 지금 따져야 되는 숫자가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에요. 그죠? 근데 요 숫자 자체는 자연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죠.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그지? 루트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거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지. 잘 봐. 얘는 뭐보다는 크냐? 루트 n제곱보다는 크죠. 안에 거 비교하면. 그죠? 안에 거 비교하면 루트 n제곱보다는 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네. 그 다음 숫자가 뭐야? 한 칸 차이 나는 거.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누가 돼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얘 계산하면 n이고요. 얘 계산하면 n 플러스 1이니까 얘네 둘이가 정확히 한 칸 차이가 난단 말이야. 확인만 좀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안에 거 전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작겠지. 그럼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죠.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요 숫자의 정수 부분은 작은 쪽 쫓아가야 되니까 n이라고 놓을 수가 있죠. 요거의 정수 부분은 n입니다. 요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근데 여기랑 여기가 몇 칸 차이 나야 돼? 한 칸 차이가 딱 나게끔. 그러면 an은 잘 봐. 원래 숫자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럼 여기에서 못 빼주면 돼? n만 빼주시면 되겠지. 이게 바로 an이 된다. 아, 결국 무슨 꼴이 나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18번도 한번 연습해볼까? 식만 세워볼까? 밑에 18번 잘 봐. 루트 an을 바로 가자. 루트 an이 뭐가 되냐면 루트 an이 9n제곱 마이너스 2n이죠. 그러면 정수 부분 찾아야죠. 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야?
루트 AN에서 가우스 루트 AN이니까 결국은 루트 AN의 소수 부분 찾으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AN의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갑니다. 얘가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2n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루트 뭐보다는 크냐면 9n제곱보다는 커요. 그럼 9n제곱이 전체 3n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왔을 때 얘는 얼마가 되냐? 이쪽은 얘가 3n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3n의 전체 제곱에다가 3n에다가 플러스 1만큼 한 칸을 더해주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한 칸을 더해주니까 얘는 3n 플러스 1에 뭐가 돼? 제곱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3n과 3n 플러스 1 사이에 요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니? 라고 얘기하면 3n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은 리미트 뭐가 돼요?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2n 다음에 마이너스 3n이라는 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소수 부분은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 사이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수 부분 찾으라는 거죠. 알겠니? 정수 부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념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산은 다 끝났고요. 다항식 추론하는 거, 수열 좀 추론하는 거, 미정계수 추론하는 거 좀 해볼게.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논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 자, 개념 7번 보겠습니다. 개념 7번에서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잘 봐. 여기가 3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써진 게 an 세제곱 더하기 bn 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돼 있고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a값 b값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런 미정계수 추론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값을 봐야 돼. 이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어. 잘 봐. 어떤 그냥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게 중요한데 0으로 수렴할 때도 있어요. 얘들아, 자, 수렴할 때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는 것과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수열의 극하에서.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숫자로 수렴을 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 속도가 동일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 속도 자체가 차이가 생겨요. 누가 더 커야 돼? 분모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렴이어도 다르다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산이죠. 발산, 마이너스 발산. 이런 것들. 됐니?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얘부터 확인을 해. 얘가 뭘까? 자, 그럼 얘가 그냥 특정한 숫자네요. 아, 그러면 분자와 분모가 어때야 돼요? 서로 차수가 똑같고 개수는 3이란 뜻이잖아. 끝났네.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없어져야죠. 왜냐면은 분자가 3차면 분모는 2차밖에 안 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결과가 안 맞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9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9가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풀어볼까? 밑에 봐봐. 21번. 자, 얘는 뭘 물어보나 봅시다. 정수 K,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수 K. 자, 정수 K라는 조건을 줬고 문제에서의 극한식은 리미트. 자, 이렇게 와서 얘가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7이고요. 얘가 k제곱이래. 얘가 k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n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야.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 27분의 1이래요. 이렇게 수렴한 돼. 그러면 확인. 27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은 어떤 특정한 숫자죠. 그럼 어떤 특정한 숫자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수와 2차수가 서로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가 몇 차냐? 6차죠. 그럼 6차니까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겠죠. 그래야 n제곱과 3이 만나서 최고차항이 3이 되겠네. 그지? 아, 끝났어요. k는 얼마야? 3이야. 그럼 a는 얼마네요? 라고 얘기하면 얘 최고차항 계수 비교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냐? 분자 최고차항 계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a 세제곱이죠. 그죠? 그럼 a 세제곱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27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와?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k가 3이고요. a가 3이니까 2개 곱하시면 정답은 9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8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8번 볼게요. 개념 8번 보시면은요. 자, 개념 8번에 1번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리미트 AN이 얼마니? 라고 돼 있거든. 자, 이거 내가 두 가지로 풀어줄게. 첫 번째.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봐봐. 리미트 얘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3이거든.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를요. bn이라고 놔요. 이 전체를. 요거를 이제 bn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bn이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요거는 확실하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n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an의 값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bn이죠. 근데 요 값을 이제 수렴하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걸 넘겨서 정리를 할게. 즉 이렇게 가자는 거야. an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요. 넘기면 2an 플러스 1. 아니다. 싹 전개하자. 2an bn 플러스 bn. 이렇게까지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n만 남기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an만 남기기 위해서 an을 한쪽으로 묶고요. 이쪽으로 넘기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2a에 아니다. 2bn 그 다음에 빼기 1 곱하기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bn 플러스 5가 되는 이런 구조가 나와. 그러면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은 an이라는 값이 얼마가 돼? 얘가 2b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5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지지. 그지? 자, 그러면 bn이라는 값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bn이 3이었잖아요. 얘가 3이고 얘도 3이었죠. 그죠? 그러면 3, 3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그냥 극한값 계산하면 2, 3, 6에서 1 빼니까 5분의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와서 정답이 5분의 2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까? 리미트 2an 플러스 1분의 여기가 an 플러스 5죠. 얘가 3이에요.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얘를 그냥 알파라고 놔. 됐니? 그럼 얘도 알파라고 놔. 그러면 이쪽으로 곱해봐. 이쪽으로 곱하면 6알파 플러스 3이 얘가 알파 플러스 5죠. 그죠? 그럼 정리해볼까요?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기면 알파, 5알파죠? 5알파는 얘 넘기면 2죠.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죠. 이게 뭐야? 리미트 A. 끝. 이렇게 풀어도 돼. 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지? 됐니?
그럼 잘 봐. 자, 판단의 근거가 뭘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그 성질 설명할 때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풀었는데 틀릴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푼 거는 뭐라고 가정하고 푼 거야?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리미트 AN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푼 거야. 그죠?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진짜 얕은 판단의 근거부터 얘기해 줄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무조건 숫자로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수렴할 거야. 그러니까 알파로 놓고 푼 거야. 이거 안 하고. 이게 근데 정석적인 게 맞아. 이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얕은 판단의 근거. 자, 두 번째 조금 더 깊게 가볼까? 이 식을 봐봐. 이 식을. 만약에 AN이 발산한다 해봐. 발산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왜? 만약에 얘가 발산하고 얘가 발산하지. 발산이야. 맞죠? 근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 개수 비교한다고 해도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결해서 그냥 계산하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둘 다 좀 알아두시는데 근데 이것도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발산이 확실시할 때 AN이 발산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푼다?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건 미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냥 리미트 AN이 하니까 문제에서 리미트 AN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편의상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보자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극한을 판단해봐라. 문제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극한을 판단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출제 의도가 이제 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냥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익혀두시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때 편하게 계산할 때 계산해보면 되는데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번을 문제가 뭔가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거든.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이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4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원칙대로 풀면 갑니다. 원칙대로 풀면 이만큼을 bn이라고 치환해요. 그럼 이만큼을 bn이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bn이 4인 거죠. 그지?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an 곱한 형태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an은 어떻게 되냐? an은 정리하시면 얘는 요거랑 곱한 게 bn이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시기만 하면 되겠지? 따라서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bn이라고 놓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가 4죠. 얘가 그대로 4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리미트 an은 얼마야? 0이야. 리미트 an만 놓고 보면. 그지? 리미트 an만 놓고 보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준 거야? 2n제곱 곱 플러스 3n을 곱해준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리미트, 자 식이 이렇게 되겠지? an을 그대로 대입을 해. 그럼 an을 그대로 대입하면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3분의 얘가 4네요. 그럼 4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이 자리에 2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곱해지면 차수가 맞죠. 그럼 얘는 차수가 맞으니까 얼마가 돼요? 정답은 8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얘는 아까 저 방식처럼 알파라고 놓고 풀면 될까 안 될까? 알파라고 놓고 풀면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되죠. 알파 값이 안 나오죠. 그죠? 알파 값이 깔끔하게 안 나온단 말이야. 0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거 전체 곱한 게 bn이라는 거를 가지고 내가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뭐
딱 문제 풀다 보면 감은 잡히는데 저렇게 그냥 알파로 때려 넣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게 문제거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원칙을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총째로 BN이라고 놓고 식 정리하는 거. 아시겠나요? 그게 원칙이야. 알겠지?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24페이지. 자,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 정리. 자, 그러면 개념 9번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개념 9번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 샌드위치 정리는요. 첫 번째는 만약에 AN이랑 BN이 있어요. 자, AN이랑 BN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가 리미트를 씌우잖아. 리미트를. 그러면 부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냐? 이 함수와 이 수열과 이 수열은 같을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극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같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분명히 그냥 AN이라는 것과 BN이라는 걸 비교하면 무조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BN이 항상 큰데 무한대의 영역으로 보내버리면 얘네 둘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같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얘는 n분의 1이야. 됐니? 얘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자. 얘가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가 n분의 1이야. 그러면은 분모가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거든? 항상? 근데 이거 무한대 보내봐. 얼마야? 제로요. 얘도 무한대 보내봐. 얼마야? 제로요. 똑같아지죠. 그죠?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됐지? 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온 게 샌드위치 정리였죠. 샌드위치 정리는 AN, 그 다음에 CN, 그 다음에 BN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리미트를 붙인 거죠. 자, 리미트를 붙였을 때 만약에 가정이 요거예요. 요 관계고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만약에 똑같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즉 양 끝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리미트 CN은 무조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됐니? 자, 요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라는 건데, 개념 2번을 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수열 AN이요. 부등식 다음을 만족한대요. 4n제곱 플러스 4n이라는 거,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라는 거. 자, 요거를 해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양쪽을 제곱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꼴이 있으니까 양쪽을 제곱해 보시면 4n제곱 플러스 4n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값이요. n 곱하기 a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쪽의 값은 어떻게 되냐?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형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an이라는 것의 극한값이잖아. 그럼 an의 극한값이니까 양쪽을 다 n으로 나눠. n으로 나누시면 얘는 리미트까지 붙일게요. 자, 리미트 요 자리가 4n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n인데, 자, 잠깐만. n인데, nan이니까 n제곱으로 나누자. n제곱으로 나누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가야죠. 왜냐면 수렴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최고차 한계수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로 나눠주시면 얘가 이 값이 나와요. 그죠? 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리미트 요게 n제곱으로 나누시면 n제곱분의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뭐 이 정도로 나오겠지. 그럼 잘 봐. 요 값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4요. 그 다음에 요 값도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4요. 그러면 요 전체 값도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4가 되겠죠. 얘가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제 문제의 극한값 계산하시게 되면 문제의 극한값은 리미트 n제곱분의 an제곱 더하기 nan이잖아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분자 분모를 전부 n제곱으로 나누세요.
알겠나요? 전부 n제곱으로 나눠. 그러면은 문제의 극한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잘 봐. 분모 자리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누시면 여기가 n분의 an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an이 돼요. 맞나요? n분의 an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어디로 가? 4로 가죠. 리미트 n분의 an이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n분의 an의 제곱이니까 16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얼마? 20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밑에 부분들 다 확인,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10번이 이제 활용이거든? 개념 10번. 그 다음에 11번도 보시면 활용이고 12번도 보시면 활용이에요. 자, 10, 11, 12의 활용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식 세우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식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요 부분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